여보, 우리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 적힌 숫자를 보며 미숙 씨는 처음으로 새 인생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30년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65살의 나이로 퇴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위 끝에 프리미엄 한우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면 돼. 고깃집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두 사람은 동네 상권을 하나하나 발품 팔며 돌아다녔습니다. 유동인구, 주차 공간, 임대료, 경쟁 업체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세권 근처 2층 상가 한 귀퉁이를 계약했습니다. 가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프리미엄 한우 식당에 걸맞게 꾸미고 식기들도 고급으로 맞추느라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은 없네요. 열심히 해봐요, 우리. 미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당일 꽃 화환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화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야겠어. 그렇게 다짐하며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픈 초반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에나 테이블 몇 개가 차는 정도였습니다. 미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님, 저희 회식하러 왔습니다.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 고깃집 차리셨다면서요? 응원하러 왔어요. 그들의 말에 미숙 씨는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특수 부위 몇 점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자주 오세요. 와, 재수씨 정말 의리 있으시네. 고맙습니다. 자주 올게요. 그들은 환호했고 미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정산표를 보며 미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미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은 작은 불빛처럼 켜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미숙 씨는 전화를 받으며 매번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사랑받다니. 남편도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전 직장 동료인 김 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역시 박 부장네 고깃집이 최고야. 고기 질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늘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던 김 부장은 말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은 회사 후배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내가 아는 형님이 하는 집인데 진짜 맛있어. 너희도 한번 먹어봐. 미숙 씨는 그런 김 부장이 고마웠습니다. 입소문을 내주는 것도 고마웠고 변함없이 찾아주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당연하게 서비스를 챙겨드렸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부장님 주려고 특별히 빼놓은 비싼 부위예요. 서비스니까 맛있게 드세요. 특수 부위 몇 점을 슬쩍 올려드리면 김 부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은 센스가 만점이셔. 잘 먹을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미숙 씨는 감사한 마음에 5번쯤 특수 부위 서비스를 챙겨드렸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김 부장은 서비스를 당연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미숙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차돌박이 좋은 게 들어왔어요. 조금 있다 갖다 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간 미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수 부위는 원가가 높았습니다. 매번 드리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김 부장한테 너무 자주 주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장사하는 건데. 미숙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안 주기가 더 어렵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6번째 방문부터 미숙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은 그냥 주문한 메뉴만 내보냈습니다. 주문하신 꽃등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숙 씨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간 김 부장이 살짝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수님, 오늘은 서비스가 없네요.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요. 다음엔 꼭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섭섭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식사를 빨리 마치고 나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도 예전보다 건조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고마운 마음으로 준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숙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잘못 없어. 하지만 미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커질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미숙 씨는 친하게 지내던 남편의 전 직장 동료 아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그 얘기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 목소리 너머로 뭔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김 부장님이 언니 가게에서 얼마 전에 식사를 했는데 이제 서비스도 잘 안 준다고 가지 말자고 회사 사람들한테 말씀하더래요. 순간 미숙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비스를 안 주다니? 언니도 아시잖아요. 김 부장님이 말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면 다들 귀 기울이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소문이 좀 났어요. 박 부장님네 고깃집 서비스가 예전만 못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선 남편이 저녁 장사를 위해 고기를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고 길거리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미숙 씨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김 부장이 처음 가게에 왔을 때 반갑게 맞이했던 기억. 그가 박 부장 응원하러 왔다고 했을 때 가슴 벅찼던 순간.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특수 부위를 서비스로 드렸던 그날들. 1번, 2번, 3번, 5번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원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수 부위는 일반 부위보다 2배 가까이 비쌌고 매번 서비스로 드리기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왔을 땐 그냥 주문한 메뉴만 내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불 꺼진 가게에 미숙 씨는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쁘게 저녁 장사를 끝낸 테이블 위엔 아직 고기 냄새가 남아 있었고 환풍기는 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홀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동료분들이 이제 우리 가게 안 온대요.
왜? 서비스 안 준다고.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럴 줄 알았어. 세상엔 공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미숙 씨의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난 고마운 마음으로 드렸던 건데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됐잖아요. 뒤에서 저렇게 말하고 다니면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 씨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이 또 올까?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서비스를 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로 남편의 전 동료 중 한 명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이에요. 미숙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내 이 부장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고기를 먹는 내내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이 부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회사에서 소문 좀 돌던데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고기만 맛있으면 됐죠. 그 말에도 미숙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이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잘못한 거 아닐까요? 서비스를 좀 더 드렸어야 했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라 선이잖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미숙 씨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부담과 상처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서비스라는 건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는 한 점도 귀하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10점을 줘도 부족하다는 것을요.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거리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간판 불빛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 가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드려야겠어. 며칠 후 또 다른 단골 부부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미숙 씨에게 귤 상자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서 친구들 또 데려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선물까지? 엊그제 제주도 다녀왔는데 생각이 나서요. 좋은 음식에는 보답이 따라야죠. 그 말에 미숙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귤 상자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단순히 귤이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진심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부부는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지만 늘 밝은 표정으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특별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았을 때도 과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숙 씨는 그들에게 자꾸만 뭔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 씨는 귤 상자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손질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그 귤은 누가 준 거야? 오늘 오신 단골 부부요. 제주도 다녀오면서 생각났대요. 남편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손님들이 진짜 단골이지. 미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비스란 음식 몇 점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이라는 것을. 진심이 오가는 관계에선 굳이 고기를 서비스로 더 주지 않아도 따뜻한 인사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들은 절대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 힘드시겠어요 하며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계산서를 정리하던 미숙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고마운 손님에게만
마음이 가는 만큼만 드릴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평생 줄 수 있는 건 고기가 아니라 진심이지. 미숙 씨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드렸던 날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서비스가 의무처럼 느껴졌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드리지 않았을 때 돌아온 뒷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비스는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당연하게 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며칠 후 미숙 씨는 단골 손님들에게 요구르트와 작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님들은 그 작은 메모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했고, 어떤 손님은 답장 메모를 써서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마음을 주시니 자주 오고 싶어집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싼 고기 한 점보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더 기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쌓여야 진짜 단골이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전 직장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가게 앞에 사람들 많이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장사 정말 잘 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심은 다 통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져 나왔습니다. 미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담아 굽자. 남편이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가게는 괜찮을 거라고.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올 거라고요.